자, 3월 모의고사 고전 소설 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내면서 뭐를 이제 조금 기준을 삼았어야 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프레임의 틀들이 조금 있죠. 하나가 이제 공간과 시간,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면서 읽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의 인지성,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지점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기본 특징, 얼마나 뽑을 수 있었는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뭐 편집자적 논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성, 비현실성, 그 다음에 이분법적 구조, 이제 이승과 저승의 그런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분법적 세계관. 그럼 여기도 이제 깔려 있는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혼사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랑에 대한 장애 모티프가 이 작품 전반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일은 하루는 할미 집에 온 다음 해 3월 보름에 할미는 술 팔러 가고 낭자 홀로 초당에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와 매화가지에 앉아서 울거늘 낭자가 말하길 저새도 나처럼 부모를 여의었는가 어찌 혼자 우는가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졸연 졸더니. 자, 포인트 좀 볼게요. 자, 집어야 되는 지점들이 여기 할미집, 그 다음 낭자, 그 다음 청조, 그 다음 울다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 부모를 울었는가 해서 눈물을 흘리다, 그 다음에 졸더니, 이 지점들이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공간, 할미집에 누가 있어요? 낭자가 있는 거죠. 작품명 딱 보니까 숙향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 이 첫 번째 공간, 할미집이라는 공간에 낭자가 있는 상태고요. 이 낭자의 감정,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슬픔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를 여인 거예요. 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말을 건네는데 이 낭자가 이제 누구랑 연결이 돼요? 청조를 만나게 됩니다. 푸른 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졸던이 딱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에 공간과 연결될 수 있어요? 가상의 공간, 천상계의 공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청조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새가 낭자에게 말하길 낭자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 저와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패턴인 거예요. 내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없고, 그럼 이제 가상 세계, 즉 천상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잠들었으니까 100%지. 그래서 그 새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백옥 같은 연못 가운데 구슬로 대를 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되 호박으로 만들었고 찬란하여 바지바지 못하더라. 산으로 만든 현판에 요지라고 쓰였으니 서왕모의 집이더라. 자, 여기까지 그냥 묶어서 뭐 하시면 됩니까? 묘사 때리시면 됩니다. 새로운 공간 천상계로서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지라고 했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공간의 이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 요지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서왕모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일 겁니다. 서왕모 이렇게 되는데 높으신, 하늘에서 되게 유명한 고사에서 등장하는 높으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이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너무 으리으리하여 낭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저하더니 문득 서쪽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더니 무수한 선관과 선녀들이 용도 타며 봉황도 타며 쌍쌍이 들어가고 청운이 어린 곳에 옥황상제께서 육룡이 모이는 옥수레를 타고 오셨으며 그 뒤에 서천 석가을에 오신다 하고 제천 제불과 삼태 칠성과 관음 나한과 보살이 시위하여 오대에 사방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니 그 위엄있고 엄숙한 행체와 거동이 일대 장관이더라 해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냥 한 호흡에 읽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또 뭐예요? 묘사예요. 그래서 선관, 선녀, 그 다음에 옥황상제, 석가열애, 보살 등등 전부 다 뭡니까?
다 가상세계에 등장을 하는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동 장관이더라 이런 것들 보시면 편집자적 논평 같은 거 충분히 잡아주실 수 있고요. 이윽고 구름이 크게 꺾이며 그 속에 백옥교자를 탄 선녀가 백년화 한 가지를 꺾어지고 단정에 앉아 있는데 좌우에 무수한 선녀가 시위하여 오더니 이는 월궁항하의 행차시더라. 그래서 월궁항하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항하가 숙향을 보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지 월궁항하가 어떤 역할을 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월궁항하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선녀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제 선녀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숙향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 숙향이도 예전에 이제 선녀였고 그 선녀의 이제 보스인 월궁항하가 이제 아는 척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깔아버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고행을 얼마나 겪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얘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원래는 선녀였는데 얘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뭐했다? 하강했다. 요 이미지가 이제 잡히는 프레임인 거고요. 나를 쫓아 들어가 요지에 경치나 보고 가라 하고 숙향이 항아를 따라 들어가니 그 집 형상과 으리으리한 모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 각양각색의 풍류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세우고 들어와 상제께 배우니 상제가 그 선관에 이르시되 대으라 인간잼이 어떠하니요 소화를 만나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지점을 따야 되는 지점들이 뭐예요? 소아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소아가 누구겠어? 여기 있는 낭자이자 앞에 잡혀 있었던 숙향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가상세계에 들어왔는데 이쪽 부분 보실까요? 한 보살이 젊은 선관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제가 그 선관한테 말을 하기를 태으라. 그래서 이 선관이 태을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소아를 만나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등장해? 앞에 있었던 소아라는 아이, 이 작은 아이를 만나보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숙향과 이 태을이의 관계가 뻔하디 뻔하다라는 거죠. 얘가 천상계에서 이렇게 끌고 갔듯이 이 천상계에서 태을이 얘는 뭐였어요? 이 선관이었을 거예요. 뻔해. 또 뭐 한 거야? 사랑해가지고 얘도 뭐 한 거예요? 하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아를 얘가 만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뭐가 있기 때문에 연과 업이 있기 때문에 지상계로 내려와서도 그게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선관이 땅에 엎드려 무수히 사죄하더라. 항아가 옥함께 여쭈오되 소아가 4번 죽을 액을 지나왔으니 그만하셔서 복록을 정하셔서. 그래서 과거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단 말이야.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하늘계에서 이제 산의 영향은 항상 이제 죄가 돼서 그걸 이제 하늘로 떨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자, 복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때요?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뭘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죄를 져서 고난을 받고 서로 사랑은 못 이루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죄를 다 씻으면 뭐 한다? 전부 다 씻으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하시고 죄 다 지었으니까 복록 좀 해라. 그래서 상제가 허락해서 열애에게 명하서 수명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중간 단계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뭐 했을 거야? 열심히 고난과 역경 때문에 서로 헤어졌을 거란 말이지. 여기 있는 부모를 여의었던 것들도 이제 같은 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여의고 임도 없고 지금 혼자인 상태에서 잠이 들었죠. 그래서 그 꿈에서 이제 한 역할을 포인트인 건데 이제 우리가 죄가 끝났으니까 보다 너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 수명을 정하라고 하니까 70살, 자손을 정하라고 하니까 따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겠죠.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진짜 해피엔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정승이 되고 딸은 황후가 되게입니다. 그래서 뭘 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운명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을, 미래를 뭐 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 예측이 아니지. 예측도 아니에요. 정했다. 고정. 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상제 소아에게 명하셔서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태을진군에게 주라 하니
소아가 상제명을 받들여 한 손에 반도는 옥제빵에 담아들고, 그죠? 그 산손에는 개환가지를 가지고 내려와 태을 선관에게 주니 그 선관이 두 손으로 받으며 소아를 눈여겨보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갈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개회에게 열려 넘어지거늘 소아가 쥐고자 할 차에 그 선관이 지거늘 소아가 부끄러워 돌아가고자 할 때 할미 들어와 낭자를 깨웠다. 자, 이 구조도 이제 뻔하디 뻔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뭐 디테일을 좀 보면 아까 전에 뭘 잡아요?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징하는 반도 두 개와 개화 하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랑을 해서 애를 낳는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일 성군이랑 이제 서로 한다니까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걸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외한다라고 얘기하죠. 내외를 하다가 이 옥지환의 진주가 개화에 걸려서 떨어졌어요. 이 꽃에 걸려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필 이런 장치를 만들까라는 거지. 그래서 그 진주가 떨어졌어. 그럼 그 진주를 누가 지었어요? 소아가 아니라 선관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관이 뭐에 깼을 때, 잠에서 깼을 때, 내 손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진주가 있는 거죠. 헉, 꿈이 아니었네라고 이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소재로서 사용될 거. 이게 뻔하디 뻔하단 말이야. 뻔하디 뻔하디. 그 상태에서 봄날이 고나거니 무슨 낮잠을 그리 오래 자니? 라고 깨우니까 소저가 그 소리에 놀라 깨어 앉으니 요지의 풍경이 어늘거리고 풍류 소리가 쟁쟁하더라. 그래서 이 지점이 뭐예요? 공간이 이동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간 변화. 다시 깨어났다. 그래서 중량.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간이 이야기한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제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고나여 의지하여 대성사, 얘는 공간이 대성사죠. 꿈에 부처와 이르되 오늘은 소망모 요지에 잔치하니 그대도 나를 쫓아 구경이나 하자꾸나. 그러니까 이선,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이선이네요. 매우 기뻐하며 부처를 따라 한 곳에 다다르니 선녀가 무수히 모여 분주하며 기이한 회각에 빛나는 구름, 아름다운 향내. 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뭐예요? 묘사예요. 결국은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묘사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움직여요? 요지라는 공간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공간의 이동이 어때요? 대성사에서 요지로 가는 거고, 항상 이렇게 지상계에서 천산계로 이동을 했을 때 꿈을 꾸고 있는 구조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륜, 옥륜대 위에 높이 앉은 이는 옥황상제이고 그 뒤에 삼태칠성이 모든 별을 거느렸고 석가열에 부처를 거느리고 앉아있으니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내 뒤를 쫓아서 상제를 배운 후에 차례로 성관들에게 인사를 지리시게. 필요 없어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선이 말하기를 너무 의리의리하여 동서를 분설치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높으신 순서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인서 순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추 같은 과일을 줍니다. 이것을 먹으면 자연이 알리라. 자, 밑줄 별 5개입니다. 선이 받아 먹으니 전생에 하던 일이 어제 같아. 모든 선관이 전이 친하던 버실레라. 새로이 반간이 마음이 들어 피치 못하여 부처께 살해하니 부처가 먼저 들어가니 선이 뒤를 들어가 상자에게 큰 절을 하고 모든 선관에게 차례로 인사하니다 반겨하더라.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이 과일을 전후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지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일의 역할은 뭐가 됩니까? 나의 과거, 역사, 행적을 인지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인지가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교 상제가 옥황상제가 얘기를 하기를 태으라 인간 재미 어떠하냐? 네 소아를 만나보았느냐? 선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기를 상제한 선녀를 명하셔서 반도 2개와 개화 1가지를 바치시라고 하니 이 선이 땅에 엎드려 2선을 받으며 선녀를 얼핏 보니 선녀 부끄러워 몸을 돌아설 때 손에 낀 옥지환의 진주가 개화에 걸려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공간을 지금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바꿔서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남주인공 위주, 여주인공 위주의 시점만 바꿔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만히. 그래서 가만히 손을 쥐고 희롱하고자 하니 대성사 중들이 전약공활에서 종을 치니 소리에 놀라 요지의 풍경이 선하고 진주가 쥐어져 있거늘 너무 중요하죠. 진주가 그대로 있으니까 꿈속의 일을 기억하고 부척해 하직해서 집에 오니까 부귀공명에는 뜻이 없고 소와 이 숙향이만 생각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기를 읽으면서 봤으면 조금 더 괜찮았겠지만 환상담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사적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이 각각 겪은 환상 체험을 제시하여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죠.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비현실 공간에 들도록 나오고 있으며 체험의 통일성이 나타나고 진술하고 있고요. 대응시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행들도 이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고전 소설의 일반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조금 글을 읽어보면, 자, 1번 이전은 요지에 다녀온 후에 숙향을 보고 싶어했다. 자, 변화 보이세요? 원래는 우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이러한 경험 이후에 요 지점, 오로지 소야만 생각하면서 지낸다. 물론 이게 전에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그런 지점이 있었어야만 했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팩트. 2번 숙향은 부모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청초를 따라갔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청초를 따라갔는데 왜 갔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행동의 인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간 이유, 부모를 이루었는가, 이런 지점들 때문에 이번도 충분히 괜찮을 거고요. 이것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여기 이 지점,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입 부분이겠죠.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강문 규모의 압도됨을 느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정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포인트 볼까요? 석연치 마음에도 잔치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뭘 집었어야 돼요? 이걸 집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게 바로 뭡니까? 항상 이런 소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항상 생각을 돌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행위 인과예요. 내가 따라갔어. 갔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거 했으면 이거 끝나요. 이거 끝나고요. 두 번째가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소설, 물론 시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설에서 감정 남았을 때 항상 뭐 하라고요? 제발 체크 좀 하세요. 이거 놓치는 순간 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매우 기뻐서 갔는데 석연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가 조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두 개. 여러 번 강조드려요. 행위의 인과, 그죠? 감정의 인과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그죠? 자, 두 번째,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보시면은 월궁화가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이 월궁화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꿈 속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과거 겪은 원인을 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행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인연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미리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점들인데 전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봐봐. 얘의 역할들은 되게 다양해요.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뭐예요? 과거 역사. 네가 원래는 선녀였는데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현재 뭐예요? 지금 되게 슬퍼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그거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분을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혹은 예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이 아까 전에 우리가 강조드렸었던
이 정보의 인지성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문제가 굴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땄을 때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야? 첫 번째, 묘지에 얼마나 고향을 겪었냐, 경치나 보고 들어가라. 그죠? 그 다음에 소화가 지나왔으니 그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그럼 첫 번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과거 사건 얘기하고는 과거 사건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인연을 상대한테 설명하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겪을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태일성군은 이선으로 생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봐봐, 이 지점들도 봐봐. 정보, 미리 알려주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보의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지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제 2번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죠. 바로 어떤 지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 앞으로 이 고통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까지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보적인 인과적인 부분들도 다 굴러가지만 결국은 얘를 찍으면 되는 부분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씨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믿는 증표가 되고 있다. 뭐였어? 바로 뭐였겠니? 바로 무슨 지점이었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였지. 옥지환의 진주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이거야. 여기 부분.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수많이 풀었었던 고전소설에서도 나와야 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이라는 거지. 두 번째, B는 수줍음이 완화되는 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수줍음이 잠깐, 이것도 감정 라인이죠. 오히려 이제 부끄러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제 부각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인 거고. 자, C 이거 뭐죠? 요거의 포인트는 뭐였죠? 요거를 먹음으로써 뭐예요?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인지 강화 보이셨죠? 그죠? 자신 옆에는 주변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3번 끝났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 3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아직도 이 인지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이 고전 소설을 읽어야 되는 그 프레임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나야 돼요. 다음 21번 1번. 이것도 만약에 틀렸다, 제 수업을 듣는데 틀렸다, 아직도 뭐에 대해서 강조가 되지 않는 겁니까? 공간감. 못 찾았어요가 아니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숙향의 청조를, 이선이 부천을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연결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현실에서 청초 만나죠. 그리고 현실에서 이제 꿈을 통해서 얘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부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이 같아요? 다른 데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만나요? 요지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일치가 요지라는 공간 일치가 되는 거지, 가는 방향 일치가 되는 거지, 이 만나는 공간이 일치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마지막까지, 물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볼 때, 요 지점에서 이 시공간적 배경이 진짜 맞나 안 맞나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을 했었던 이 시공간의 중요성을 아직도 놓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는 소설에서는 언제든지 다뤄야 되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강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지,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1번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것도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한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고전 소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